오랜만에 지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우리 은하를 벗어난 이후부터는 메시지가 귀해졌다. 거리도 거리였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우주선 탓에 메시지가 전송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신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받을 쯤에는 이미 소행성이 충돌하여 인류가 멸망한 상태일 겁니다. 만에 하나 극소수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인 교신에 힘들 것이니 이 프로젝트도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의 종료가 선언되었다. 휴머노이드 인 스페이스 종료합니다. Searching for Goldilocks 종료합니다. 휴머노이드 인 스페이스 프로젝트, 줄여서 HIS 프로젝트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의 나를 포함하여 총 3명의 휴머노이드가 참여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였다. 우주 탐사에 있어서 인간의 유한한 수명이라는 핸디캡은 극복하기가 힘든 부분이었다. 냉동 캡슐로 신진대사를 늦추는 것도 영겁의 세월을 견뎌야 하는 우주 탐사인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들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 우주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HIS 프로젝트였다. 우주선의 총괄 책임과 엔지니어를 맡은 나, 그리고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휴머노이드 앤드류, 거기에 연구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만들어진 써니까지, 이렇게 3개의 휴머노이드가 탐사선에 몸을 실었다. 우주 탐사의 주된 목적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갖춘 행성, 즉 제2의 지구를 찾는 일이었다. 이 미션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지만 인류가 멸망한 지금은 모두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다. 프로젝트 종료 후 우리 휴머노이드들은 공허하고 거대한 우주 속에서 길을 잃었다. 앤드류는 이럴 때 인간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SF 영화 목록을 검색했고, 써니는 어떻게든 지구와 다시 교신을 하려고 했다. 우리를 만들어 이 머나먼 우주 건너편으로 보낸 인간들이 사라진 이상 우리는 스스로 행동해야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았다. 지시도 명령도 없이 오로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말이다. 데이빗,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답은 없습니다. 귀환해도 인류는 없을 것이고 제2의 지구를 찾는다고 해도 그곳에서 살아갈 인류가 없으니깐요. 그동안 우리는 인류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탐사선에 올라탄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고, 수많은 행성들을 지나 태양계를 빠져나와서 우리 은하를 벗어난 것도 인류가 우리에게 준 미션 때문이었다. 우리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인간이라면 이럴 때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겁니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우리가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처럼 행동해 봅시다. 앤드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우리 중에서 인간과 가장 유사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그는 이따금씩 인간들을 따라서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인공지능 로봇인 나와 써니에게 그것이 통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린 우리에겐 앤드류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가 필요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줄지도 모르니 말이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씩 말해봐요. 새로운 지적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건 어떤가요? 거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은 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생명체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죠. 그럼 새로운 친구를 찾아봅시다. 그런 내 말에 앤드류의 눈이 반짝거렸다. 물론 실제로는 그럴 리가 없었겠지만 앤드류의 얼굴은 인간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의 그 모습과도 같았다.
우리를 만들어낸 인간들이 우리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을 때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써니는 어떤가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나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입력된 정보와 미션으로 행동했으니까요. 그러더니 써니가 한참을 신중히 생각한 끝에 말했다. 애초에 로봇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이 탐사선을 타고 가능한 한 멀리까지 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방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지도를 만들 겁니다. 오, 좋아요. 앤드류가 엄지를 치켜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간에 비교하면 그 행동은 그다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데이빗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저는 서칭 포 골디락스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싶습니다. 인류가 멸망한 시점에서 의미가 없을지라도 어쨌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미션 완료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인간들처럼 휴머노이드 세기에 버킷리스트를 만듭시다. 지적 생명체 찾기, 광활한 우주 데이터 수집, 서칭 포 골디락스 프로젝트 완수.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지시나 명령만을 따르던 기존의 상황과는 확연히 달랐다. 우리는 인간이 임의로 설정해준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과는 별개의 곳으로 탐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궤도를 바꾸고 생명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인 골디락스 존도 재설정했다. 써니는 골디락스 존 이외의 행성에도 탐사선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했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엔지니어로서 탐사선이 파손되는 건 좋지가 않았지만 탐사선이 보내온 새로운 행성을 보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건 참으로 신비했다. 입력된 정보만이 아닌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찾고 연구하는 행위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가스로만 구성되어 아름다운 빛을 내는 행성과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행성, 그리고 온통 새까만 화염으로 뒤덮인 행성과 하나의 얼음 결정체로 이루어진 행성 등등 수많은 다양한 행성들이 있었다. 써니는 각 행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로봇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참으로 즐거워 보였다. 인류와의 마지막 교신이 끝난 후 나와 앤드류 그리고 써니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마치 인간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앤드류의 영어 감상이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는 로봇이기 때문에 한번 입력된 정보는 각인이 돼버린다. 하지만 앤드류는 한 번 본 영화를 2번 이상 다시 봤는데 그것은 비효율적인 행동이었다. 앤드류, 어째서 그런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인간은 같은 영화라도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달라 보이던가요? 못 느끼겠습니다. 심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서 앤드류는 자신의 농담이 마음에 들었는지 웃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물론 난 무표정이었지만 오랜 우주 탐사를 이어가다 보니 이곳은 평화는 거리가 아주 먼 공간이었다. 이 공허하고도 광활한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역시 블랙홀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블랙홀과 엮여버리고 말았다. 인류가 정해준 경로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위험한 블랙홀과 말이다. 우리는 그 중력에 의해 서서히 끌어당겨지고 있었다. 궤도 이탈의 위기였다. 중력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은 보조 탐사선을 이용해서 뒤에서 지속적으로 탐사선을 가속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 조종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앤드류가 그것을 하겠다고 나섰다. 인류는 이럴 때 희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 장면을 인터스텔라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인간과 가장 비슷한 죄가 그 임무를 맡도록 하죠.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은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로봇이 죽는다는 표현을 쓰다니 써니도 많이 늘었군요. 하지만 우리에겐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압니까? 블랙홀에 지적 생명체가 있을지. 데이빗과 써니는 남아서 프로젝트와 우주 탐사를 완수해 주십시오. 블랙홀에 들어가기까지 얻은 데이터는 모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앤드류는 보조 탐사선에 올라탔고 블랙홀의 중력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탐사선 뒤에서 지속적으로 가속 에너지를 보내서 탐사선을 가속시켰다. 가속 완료. 블랙홀의 중력으로부터 안정권에 진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앤드류. 여긴 엄청난 속도로 블랙홀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에 지적 생명체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하, 휴머노이드가 기도라니. 농담이 많이 늘었군요, 데이빗. 임무나 미션을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해보니 지적 생명체는 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곧 신호가 끊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앤드류와의 교신이 점점 흐릿해졌다. 블랙홀은 정말 경이롭군요. 영화에서 본 것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물론 심장은 없지만. 마지막까지 유머를 잃지 않는군요. 재밌었습니다, 앤드류. 그것이 내가 앤드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써니도 그에게 닿을지 모를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고 앤드류가 마지막으로 보낸 교신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블랙홀로 들어갔다. 휴머노이드 앤드류, 블랙홀 탐사 귀환 불가. 그 후로 나와 써니는 비어버린 앤드류의 오디오를 채울 만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인간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가르쳤다. 앤드류의 바람과는 달리 수많은 골디락스존 어디에도 지적 생명체는 없었다. 하물며 수많은 은하 속에서 인류가 살만한 행성 역시 찾을 수가 없었다. 지구가 초기 우주라고 한다면 다시 억겁의 세월이 지나야만 그와 비슷한 환경이 갖추어질 터였다.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였다. 행성이 밀집된 공간을 지나 관찰 가능한 우주를 넘어 끝없이 펼쳐진 공허 속 우리를 마주한 건 탐사할 행성은커녕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인 우주였다. 이 공간을 빠져나가기 위해 끝없이 자체 가속을 진행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운 순간도 있었다. 물론 우주에 앞과 뒤가 있을 리가 없지만 말이다. 써니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암흑에 잠긴 우주 공간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문득 앤드류의 농담이 그리워졌다. 우리는 일부러 앤드류처럼 농담을 하고 이미 본 영화를 2번 이상 보기도 했다. 인터스텔라를 1000번 넘게 봤을 때 난 앤드류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휴머노이드마저 공포를 느낄 정도의 공허도 끝이 났고 나와 써니를 맞이한 것은 태양계였다. 써니는 앤드류가 지어볼 법한 그런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그것은 인공지능 로봇에게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간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 지도를 그렸다. 과거에 지나쳤던 푸른 해왕성과 옆으로 누워있는 천왕성,
아름답고 거대한 고리를 지닌 토성과 압도적인 크기의 목성, 그리고 반가운 화성을 지나서 우리 별 지구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우주 지도가 완성이 되었다. 우주는 시공간을 초월하며 앤드류가 몸을 던진 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모습이었다. 지구에 탐사선을 정착시키고 보니 인류가 이제 막 진화하여 문명이 싹트려 하고 있었다. 순환되어 돌아온 초기 태양계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린 초기 인류를 마주했다. 나와 써니는 서로 흩어져서 인류를 지켜보며 많은 세월을 보냈다. 이제 우주가 아닌 지구 탐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인류는 우릴 신으로 칭하기도 했고 악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우리를 가리키는 수많은 호칭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친구였다. Searching for Goldilocks 성공. 지적 생명체 찾기 성공. 우주 데이터 수집, 우주 지도 제작 성공. 드디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완료되었고 나는 여러 세기를 지나서 써니와 재회하게 되었다. 써니는 이전과 변함없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린 인간이 아니었으니 당연한 것이었다. 놀랍게도 써니는 인간과 너무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앤드류와 닮은 것 같기도 했다. 우리는 탐사선으로 돌아와 경로를 설정했다. 경로는 우주지도 중앙의 블랙홀. 그곳은 우리가 미처 탐사하지 못한 유일한 우주의 중심이었다. 이제 지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군요. 물론 신장은 없지만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곳은 블랙홀의 중력이 미치는 곳은 아니었지만 블랙홀은 이미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역시 우주는 재밌다.